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보는 시간이지요.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일단 광고부터 빠르게 네, 소개하고 네. 가겠습니다. 10시 3분 지나고 있어서요. 김건희 씨가 지금 한국은행 앞을 지나고 있다고 하니까 곧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네. 소개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이고요.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며 서울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호주 식약청 인가를 받고 생산된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은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백 크림입니다. 양태반 성분이고요. 손상된 피부 재생, 자연유래 성분으로 빠른 흡수,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로 피부 보습 및 항산화 효과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름 개선, 미부액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이고요.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으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를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10만 개를 넘은 이 크림은 이제 팬즈몰 FANGMALL에서 1+1으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지금 취재 편의점 더보기 창에 링크 올려져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시면 구매 가능하십니다. 급하게 읽어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광고에 적응이 돼가지고 선희님이 팬즈몰은 영어로 검색 알아서 달아나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방금 전에 또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앞서 저희가 정청래 대표가 이춘석 의원 제명했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의원들 기강 확실히 잡겠다라는 입장도 들어와 있고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춘석 경제 2분과장 사임함에 따라서 해촉되었다라는 입장도 들어와 있습니다. 10시 5분이고요. 김건희 씨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기자들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도 중계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네. MBC 뉴스 특보를 보니까 김건희 씨 벤 차를 따라서 보도하고 있거든요. 거의 숭례문을 지나고 있어서 곧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초에 10시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조차도 지각하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는 댓글들이 벌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지각을 하죠? 아니 근데 통상적으로 일찍 오지. 피의자들의 신분에 서 있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10시에 조사하잖아요. 네. 9시 30분부터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렇죠.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네. 초조하고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빨리 임하는 게 정상인데 일단 이렇게 9시 30분에 출발해가지고 10시 이후에 지각 출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김건희가 특검 조사를 임하는 태도가 진지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리고 반성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이게 태도가 애티튜드가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내란 속의 윤석열도 걸핏하면 조사 거부. 예. 심지어 아니 있던 옷을 벗다가도 입고 있어야지. 세상에 있던 그러게요. 옷을 벗고 저항하면서 안 나가겠다. 바닥에 누워서 무슨 애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사탕 달라고 우는 아이들을 아닙니까? 이 행동 자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60이 넘은 어른이 검찰총장의 대통령 시기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심지어 그것도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원래 더워서 잠깐 벗었던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는 오히려 특검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예. 망신을 주고 있다는 식의 주장인데 CCTV 공개하면 충분하게 이 사실들이 해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윤씨 쪽이 거짓말인지 맞습니다. 아닌지. CCTV를 저는 그냥 공개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분명히 윤석열 측에서 공개하지 말자고 할 거예요. 왜? 본인이 아닌 게 드러나니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시청자들이나 민주진영에 계신 분들이 윤석열을 너무 바보 멍청이 취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형사사법 절차를 평생 경험한 사람이라서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갈지 궁리를 충분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네. 보면은 이렇게 때를 쓰고 안 나오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이 내일 도래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보십시오. 옷을 벗고 난리를 치고 불응하다가 이번에는 편법으로 또 이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네. 마치 조사에 응할 것처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네. 기각될 여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조사에 협조할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관찰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분명하게 특검 조사를 피하고 자신의 죄책을 덜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서 본인의 모든 법지식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네.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네. 아니 지금 저희 김건희 특검팀 앞에 취재 편의점 카메라가 현장에 나가서 지금 현재 라이브 하고 있는데요. 예. 저기 성조기는 왜 있는 겁니까? 한미 동맹인가요? 아, 참 저런 거 볼 때마다 씁쓸합니다. 지금 아마도 이제 그 윤어게인 윤석열 지지자분들이 현장에 이제 극우 집회 인사들이 나와서 뭐 응원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좀 저는 정상성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16개 플러스 알파의 혐의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 김건희입니다. 건국 이래 가장 죄 많은 사람이 그렇죠. 됐어요. 네. 그런데도 저런 사람을 응원하겠다고 저렇게 나오는 거가 자체가 저는 우리가 이제 민주국가니까 보장해줘야 되는 권리인가? 아니 더군다나 어떻게 가야 사실은 돼요? 윤석열은 사실은 대통령 신분이라도 있었다고 치는데 네. 김건희라는 사람은 대통령의 부인일 뿐이지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들이 김건희를 저렇게 응원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로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 지금 MBC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씨 차량이 지금 들어오네요. 그 거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씨 차량이 지금 세종문화회관 앞을 지나고 있고요. 여기서 우회전을 해서 예. 바로 KT죠. 그러니까 우회전을 한 번 해서 한 번 더 꺾어야 돼요. 예. 이게 왜냐하면 KT 건물이 제가 그렇죠. 오랜만에 갔더니 공사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네. 저기 뭐야 그 서쪽 그 동쪽 이게 두 가지 날개로 두 개의 건물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한 바퀴 더 돌아야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지금 돌고 있네요. 예, 돌고 말씀처럼. 있습니다. 예. 지금 돌고 있고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와서 이제 김건희 씨가 곧 저 차량에서 내려서 우리 박형관 기자가 걸어봤대요. 얼마나 걸리는지. 예. 예. 30m고 약 60걸음. 근데 모르겠어요. 60걸음. 김건희 씨의 발 사이즈와 박형관 기자의 발 사이즈가 다르기. 들어왔습니다. 아, 자, 김건희 씨 차량이 취재 편의점 차량. 카메라 걸렸어요. 야, 제일 앞에서 와 기가 막힌데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강민재 PD가 야 완전 제일 앞에 딱 잡았어요. 명당이다, 명당. 예, 명당입니다. 예. 설마 반대로 문을 여는 건 아니겠죠? 반대로 문을 반대로 여네. 이런 반대로 문을 열어서 지금 김건희 MBC 씨가 보도를 보니까 보이네요. 예, 김건희 까만색 씨가 까만색 정장에 정장을 까만 가방을 까만 구두 예, 그다음에 안에 하얀 셔츠를 입고 머리를 지금 묶었고요. 머리를 묶었습니다. 네, 네, 묶어냈고, 김건희 씨의 지금, 지금 네. 뒷모습을 저희 취재 편의점 카메라가 잡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지금 굉장히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뭔가 비통한 표정으로 예, 비통한 표정으로 네. 지금 특검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발 사이즈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예, 지금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가서 그냥 들어가 버렸고 네. 한마디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저희 취재 기자도 현장에 가 있었는데 네. 이미 10시 전에 올라왔던 보고가 뭐냐면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보통 이제 기자들이 표시를 해놓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근데 거기를 경호처가 떼어버렸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도 모습을 보니까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지금 버려서 실내에서도 촬영이 이어지고 예, 있긴 하고 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금 2층 조사실로 지금 이동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을 향해 어떤 예. 메시지나 송구하다는 아주 통상적인 말도 하고 있지 않고 네. 바로 올라가 버렸네요. 지금 표정은 차에서 처음 내렸을 때는 살짝 밝은 표정이었었어요. 네. 살짝 미소를 띤 표정이다가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지금 이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시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층에서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촬영이 올라와서 되고 있네요. 예, 네. 주변 사람들한테 뭘 좀 물어보고 있죠. 예, 지금 예. 어떻게 되는 건지 앞으로 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포토라인이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2층에 보니까 네. 안내를 하는 거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포토라인 앞에 서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김건희 씨 옆에 양쪽에 기자가 섰습니다. 섰습니다. 예. 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취재 편의점 카메라는 외부에 있고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실제로 김건희 씨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는 우리 제작진이 듣고 속보로 알려주시면 네. 짧게 말하고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기자들이 지금 잡았습니다. 네. 예. 근데 안 앞에 되는 카메라를 것이죠. 예. 네. 아니요. 지금 안 됩니다. 기자분들이 붙잡고 얘기를 좀 물어봐야 됩니다. 예. 굉장히 표정이 좋지 않네요. 화가 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네. 예.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네, 네,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물어보고 하는 아니 것 세워놓고 같은데, 질문을 예. 좀 해야 되는데. 옆에 변호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손으로 제지하거나 이런 모습을 네, 네. 지금 그냥 보이네요. 가버렸습니다. 이동하기 위해서 그 통행로를 통과한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조사실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잡고 기다린 것 같고요. 자, 김건희 씨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네. 지금 말을 한 것으로 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저에게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장 분석 좀 해주십시오, 김은지 기자님. 저에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아침에 나왔던 한겨레 신문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권익위 국장이 자살을 했고 관련한 유서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사실 김건희 씨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기 위한 외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충분하게 그런 사실들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뭐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뭐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 정도의 말밖에 하고 가지 않는다는 게 좀 뭐 아니, 역시나 했지만 씁쓸하네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비어폰을 썼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대통령과 동급으로 국무위원들 누구에게나 전화할 수 있는 비어폰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고속도로를 휘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들어가면서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고 네. 본인의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강조함으로써 나는 공적 인물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내포한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네. 국민 여러분 풀 워딩이 나왔는데요. 국민 여러분들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나오긴 뭘 나와요. 어딜 나와요. 네? 나와야지 구치소도 가거든요. 보니까 일단 저기 가둘 수는 없으니까요. 보니까 그러네. 역시 우리 구혜영 기자님 똑똑하시네. 그러네. 예, 일단 거긴 나와야 되네. 구치소로 가야 되니까. 예,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자,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가 단화에 굉장히 이제 단아하게 모습은 차렸어요. 예. 화장기도 거의 없는 얼굴입니다. 평소에 엄청 화려하게 하고 다니는 좀 꾸안꾸일 수 있긴 할 텐데요. 약간 꾸안꾸 청담동 며느리 스타일입니까? 네, 머리 딱 묶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포토라인 설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임 룩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 사안의 본질을 가림으로써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옷에 집중하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재벌가에서도 무리를 일으켰던 재벌가 자제들이 그러네요. 포토라인 설 때 어떤 행태들의 차림을 무엇일지 할지를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전략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라고 하는 게 그쪽으로 쏠리게 하면서 어떤 사안의 본질을 못 보게 한다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도 어떤 그런 톤앤매너로 오늘 연구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과거에 그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이던 시절에 학력 의혹 등의 논란이 있을 때 소위 말하는 아이빌리브 기자회견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굉장한 톤앤매너를 준비해서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좀 그런 차원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김건희 씨의 태도와 표정을 보아할 때 아까 우리 김은지 기자께서는 다소 좀 화가 난 표정인 것 네. 같다. 뭐 기자들의 질문이 자기를 상대로 좀 무례하다고 본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우리 구경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건희 씨 태도나 이런 걸? 아니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준비한 말일 텐데 준비한 말이라는 게 고작 저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얼마나 자신이 중차대한 국면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약간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사 중에서도 오늘이 굉장히 역사적인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 그렇습니다. 게 지금까지 영부인이 공개적인 그 수사선상에 올라가지고 포토라인에 선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2004년도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보면은 이제 그 전두환의 부인인 이순자 씨가 비공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2009년도에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부산지검의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처럼 영부인이 모든 의혹의 핵심적인 피의자가 돼가지고 공개적으로 특검에 나온 것, 특검뿐만이 아니고 수사기관에 나온 것 자체가 처음이거든요. 이런 치욕적인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국민들한테 더 깊이 사과하고 아까도 보면은 저 같으면 90도 허리가 휠 정도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도 모자랄 바인데 당장 기자들의 질문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피해가기 위해서 앞에 보면 오른쪽으로 또 가려고 진행을 하려고 자리를 옮기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김건희라는 사람이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울러 가지고 경호원들이 왜 그녀를 지켜줘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던지는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작은 가방은 꼭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도 되는데 네. 그 가방은 왜 그렇게 갖고 다니는 건지 전 또 그게 그것도 자신의 어떤 드레스 룩의 그럴 수도 하나의 네. 방편이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생각보다 발은 큰 것 같아요. 느낌에 제가 보기에. 아, 여러 걸어가는 가지 모습 신경을 보고 하니. 예. 네. 그것도 신경을 썼을 수도 있을 거라 예. 생각은 드는데요. 예. 한번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발을 주목할 거라는 건 충분히 염두에 둔 사실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AI가 그런 보행 같은 것들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게 될 경우에 전반적으로 신체 사이즈 계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뉴스 이제 그 저녁 뉴스에 네.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AI에 좀 기반해서 왜냐면 예. 그렇게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굴이라든가 체형이라든가 신발 사이즈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예.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의 진단도 가능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보도도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애청자분들께서 막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을지를 예, 막 그 저 생각해서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여하튼 김건희 씨는 지금 들어갔으니까 몇 시까지 조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그 우선은 지금 두 번의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 치겠다라고 하는 방침인 것 같은데요. 가지고 있는 혐의만 하더라도 두 차례 조사를 아유. 부족하긴 하거든요. 네, 그런 것만 그렇습니다. 보면 뭐 풀로 오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야간 조사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후 갑자기- 6시 있고 네. 오후 9시 얘기가 있던데 어떤 게 이게 맞는 뭐냐면은 겁니까? 김건희 씨가 지금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고 한 나는, 건데 네. 근데 아마도 그거는 이제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을 감안한 조치다. 왜냐면은 우리가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의거하면은 오후 9시부터 이길 오전 6시까지가 기본적으로 심야 조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심야 조사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오후 9시 이후에 조사를 안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 네. 오후 6시라는 선지를 제시했다는 것은 6시까지만 조사를 받고 나머지 시간은 조서 열람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아. 이 얘기가 되는데 아마도 특검은 지금 오늘만 해도 조사할 사항이 총 4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과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를 위시한 통일교 청탁 의혹, 그다음에 이제 반클리프의 나펠 목걸이라든가 장신구 신고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순차적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조서 분량 자체가 질문만 포함해서 100페이지라고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긴 분량입니다. 100페이지를 조사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경험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밤 늦게까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소화할 수 없는 분량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밥도 먹고 네. 변호사 그 허락을 득해가지고 예를 들면 중간에 쉬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풀타임으로 우리가 10시에 들어가면 6시까지 예를 들면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조사받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상황들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긴 분량이어서 조사가 오래 필요할 것 같다. 네. 김건희 씨가 어디까지 조사에 응할지가 굉장히 궁금하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뉴컷뉴스 속보로 저기 사진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예. 근데 얼굴이 굉장히 많이 손을 댄 얼굴이 약간 성나 보이는 얼굴인데 네. 과거에 아니 근데 이 옆에 라인이 네. 왜 저는 저런 얼굴은 처음 본 하여간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뭐 중요한 것은 여하튼 이제 들어가서 4가지의 혐의에 대해서 네. 하나씩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어제 저희가 전직 검사 두 분이 오셔서 김건희 씨는 아플 결심을 할 거다. 네. 그래서 아마 약봉투하고 약하고 가방에 예, 진단서하고 야. 이런 것들을 장착하고 와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대요. 조사받다가 막 나 못 받겠다 쓰러지고 네. 막 예. 그리고 막 실제로 막 수면제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미리 먹고 온대요. 그래서 막 약간 잠에 졸리다. 네. 그렇게 막 힘들어서 조사 못 받는다 예.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분은 또 연기에 좀 강한 분 아닙니까? 아이빌리브를 뭐 통해서. 아까도 내릴 때 제가 정확하게 본 건 아닌데 살짝 휘청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댓글창에서 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실제로 몸이 안 좋다라고 하는 취지의 주장을 본인이 하기도 했고 병원에 입원한 바도 있고 지난주에도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이제 촬영에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말씀처럼 뭐 실제 정말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지만 아프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주진우 씨 그날 같이 있었죠. 네. 그 사진 7월 31일에 예. 그날 오후에 찍은 영상이었고요. 아, 근데 주진우 기자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취재력이다. 예. 일주일 거기서 거의 뭐 암약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매복을 거의 하고. 아, 주진우 기자가? 네. 직접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스태프들과 이렇게 중간중간 지시를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보면 여전히 그 깍듯하게 인사하는 그 의사의 모습과 그리고 네. 주변에 보호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건재하다.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또 봤던 그 김건희 씨의 모습과 또 되게 다른 느낌으로 있어서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가 진짜 모습일까? 팔색조인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를 가늠이 안 되는 지경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멀쩡하게 지금 저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다시 나오는 모습도 이렇게 찍혔거든요. 아니, 병원에서 저런 편의를 봐주고 의사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그 모시고 들어가고 행태를 취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일반인들이 대학병원에 가면 저렇게 해줍니까? 예약도 어려워. 김건희가 무슨 뭐 대통령을 했습니까? 예약도 안 돼요. 예약도 안 예약도 돼요. 어려워.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을 연출한 것 같고 결국 아까 장윤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알리바이 만들기다 병원 다니는 것은 본인이 아프다 건강 이상을 호소하기 위해서 명분 쌓기라고 보여지는 것인데 절대 오늘 조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지난해 7월에 받았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에서 받았던 조사와는 확연히 다른 양태가 진행이 될 것이고 아마도 굉장히 압박적인 질문 형태를 취할 것이다. 그때의 모습을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착오를 한 상태에서 들어온 거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권력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데 과연 김건희 씨 머릿속에 그게 있을까? 다 이게 내 권력이 다 그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 이렇게 이명수 씨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나저나 오늘 이명수 기자 현장에서 취재한다 그랬는데 안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또 다른 작전이 있는지 그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뭐 본인이 아무리 아프다고 주장을 한들 그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구교영 기자의 전망입니다. 그 진술 거부권? 얘기 들어봤더니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제 김건희 씨가 불리한 상태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이겠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적극적으로 답은 하겠다고 하는 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본인이 충분하게 특검 조사에서 해명하지 않으면은 영장실질심사라는 거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구속을 아예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방어를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적극적인 문답을 하겠다고 하는데 적극적인 문답이라는 것이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자들 상대로도 정말로 표피적인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남 탓하는 그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또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김건희 씨가 지난 대선 때 투표하러 투표소에 나왔던 모습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네요. 그때는 굉장히 뭔가 사람이 표정이나 눈빛이나 이런 게 불안해 보이고 막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 것이고 저 사람이 오늘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많은 카메라가 본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정확하게 단 한 가지도 똑바로 말하지 않은 채 살짝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12층 조사실로 직행하는 모습 여러분들 이제 보신 거고요.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오늘 굉장히 충격이었는데요. 한겨레 권익위의 국장 유서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면죄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 그런 카톡이 다 공개가 됐어요. 저 지금 올라가 있는 저 카톡 내용인데 아이고 이게 보니까 그 유족께서 직접 공개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그 법 문헌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처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고양된 윤리적 의무가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본인처럼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서 일하는 공직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분이 남긴 유서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권익위 내부에서 결국 올바른 일처리가 불가능한 여건이었다 그런 것이고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데 이 처분을 내렸던 당시의 위원장이라든가 간부들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조사가 제대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무호 국장 자체가 이렇게 처분에 대해서 괴로워했다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외압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가 국회든 수사기관이든 간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승윤 부위원장이 네. 그 직접적 책임자라고 그 당시에도 굉장한 비판을 받은 바가 있고요. 하지만 당사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유야무야 지나갔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후에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도전했다 떨어지게 됐던 인사인데, 예, 그 이걸 보고 무엇보다 부끄러워야 될 사람들은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이걸 보고 있는 저희가 참담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참 네.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일주기라서 이제 가족들이 공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이 주는 충격이 워낙 컸다 보니까 그 전현희 의원이 뭐 살인,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살인자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또 그 당시에 그것이 또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표현이 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전현희 의원을 윤리위에 올리겠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사안의 본질보다는 정쟁으로 만들어버리면서 그때 이것도 제대로 조명 못했던 바에 대해서도 좀 지적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 고인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 대목은 우리가 함께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가진 자와 권력자에겐 더 엄격하고 약자에겐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개 반부패 법률의 정치적 악용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 소중한 제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지 모두 생각하고 고민해 주십시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현장에 그 권익위의 공직자가 이런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명품백 사건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승윤 부위원장 같은 사람이 그 유가족이 있는 실제로 여기 빈소까지 와가지고 난리를 쳤던 거 그랬죠. 아닙니까? 보도도 났었죠. 예. 진짜 망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극단적인 네. 행동까지 감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게 맞는 건가? 지금이라도 당시에 잘못된 그릇된 명품백에 대해서 재수사에 착수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제가 보니까 제 예. 기억이 맞다고 한다면은 김건희가 명품백 문제로 검찰이 출장 조사를 받은 게 지난해 7월 20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지금 문자를 남긴 고인의 유언을 남긴 부분들을 보면은 8월 2일과 8월 7일 양일로 보이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그래도 정당한 처분을 하고 김건희의 죄를 우리 권희가 제대로 처분을 못했지만 처벌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믿음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본인이 결국 제 역할을 하지 못했구나 이런 원망 속에 스스로에 대한 질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싶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김건희에 대해서 면죄부 처분을 해준 검사들을 상대로 한 직무유기 범죄를 수사 중인데 이런 권익위 국장의 죽음과 맞물려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우리 저 구교영 기자가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명품백 사건 유야무야 시킨 검사들 직무유기로 싹 다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 그래야 공직자의 윤리가 제대로 선다라고 그럼요. 기관도 생각하고 서고요. 그렇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감사원,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 네. 이 부역자들 싹 다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한 행동을 했을 때 반드시 후과가 있다라는 것을
뼈에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벌어졌을 때 또 무도한 망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는 지금 굉장히 제가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그 취재를 못 해봤는데 당시에 입은 그 고인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해서 그 저 뭡니까 피해 보상 문제를 포함해서 순직 처리가 예, 되게 순직 그때 처리. 쟁점이 그거 어떻게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직 이제 처리는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족들 입장에서 이 당시에 굉장히 억울함들을 잘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또 순직 처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빨리 입을 여시기가 어려웠던 상황으로 저는 그때 들었었는데요. 네네. 예, 다시 한번 순직 처리 여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기억하기로는 그랬던 것으로. 정말로 저는 예. 그 윤석열 정부라는 게 정말 무엇보다도 나쁜 게 사람의 죽음 앞에서 늘 보면 이렇게 비열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요. 권익위 국장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나라를 바로 세울 생각을 했다면은 철저한 수사로 김건희를 처벌을 했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최혜병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최혜병 사건을 누르고 숨기려고 한 세력들에 대해 가지고 엄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엄단하기는커녕 정권의 보위를 위해서 특정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죽음 앞에서조차 스스로 뭔가 겸허해주지 못하는 이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이 강력하게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순직을 했다라는 보도만 제가 기억으로 다시 방금 확인해 봤는데요. 이 순직 처리도 굉장히 늦었네요. 그러니까 지난 3월 31일에 했다고 나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씨가 탄핵 소추가 되고 난 이후에 나온 결정이어서 예. 많이 아쉽다. 이외에 이것도 이렇게 빨리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아까 이제 감사원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감사원도 여전히 감사원장 최재해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지난 4일부터 장기간 미국 휴가를 가서 그러니까요. 또 말이 나오고 네. 있다라고 하는 게 보도가 나온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고 있지 않다. 심지어는 암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저희 구독자나 시민들이 느끼는 감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참 모렴치하고요.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을 네. 그냥 단죄하지 않고 넘어간 역사 때문에 비상계엄도 막 해버린 거예요. 손바닥에 왕자 쓰고 그리고 영구집권 계획을 무모하게 세운 겁니다. 그러다가 국민들의 저항으로 이게 완벽하게 무위로 돌아간 사건이 12.3 내란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현장에서 박형광 기자가 김건희 씨 음성을 땄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김건희 씨 입장을 녹음을 해서 지금 보내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해서 중이군요. 네. 작업을 해서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지금 보니까 뭐 취재 공장으로 이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콜라보레이션인가요? 취재 공장으로 가나요 오늘? 오늘 취재 공장으로 예, 연대해야 됩니다. 예, 연대. 예. 뉴스 편이죠. 예. 예, 연대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솔리데리티 해야 됩니다. 예, 만국의 노동자가 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예, 국내 언론도 연대해서 함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작업을 해서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그 박형광 기자 현장에서 지금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취재를 했기 그렇겠죠. 때문에 기다리고 저희가 있으니까요. 예, 네. 현장에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박형광 기자가 취재한 내용도 함께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박합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오전 8시부터 했습니다. 박형광 기자 연결됐어요. 글 남기시려면 죄송합니다. 아니, 구경 너무 세게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에피소드도 좀 있어야지 보니까. 네. 진땀이 나서, 정말 힘들다. 진짜 겸업하냐. 취재 공장 뉴스 편에서 너무 재밌다. 경문 편이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가 대통령실에서도 네. 많이 연대합니다. 예, 아니, 예, 궁금한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이제 조사 절차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예. 오전에 이제 10시 좀 넘어서 입회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바로 조사가 시작될 거고 첫 번째 조사는 그 조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이 수사를 담당했던 굉장히 오래 담당했죠. 예. 서울중앙지검 1차 수사팀이자 서울고검 재수사팀에 묵었던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 5부장 검사가 네. 첫 번째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아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오늘로 종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마 굉장히
꽤나 오랜 시간 네. 동안 조사를 하게 될 것 같고 네, 네. 오후쯤에는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조사입니다. 여기에는 네, 네. 인훈 울산지검 형사 5부 부장검사가 참여를 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선거 수사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지난해 11월부터 명태균 전담 수사팀에서 수사를 해온 분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마지막 순서 같은 경우에는 건진법사와 관련된 의혹들인데 이거는 김효진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부부장 검사가 맡게 된다. 유일한 부부장 검사의 조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장신구들을 착용한 것들에 대해서 미신고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거는 계략적으로 간략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해서 이어진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립니다. 네. 아우 우리 구경 기자 너무 훌륭합니다. 박수. 야, 저 오디오가 되지 않게 하는 이 아니, 순발력. 예. 그러니까 이 순발력 어떻게 할 네. 거야? 이제 훌륭하다 준비된 싶은데 방송이. 예,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박형광 기자가 지금 공장 연결하고 있대요. 그래서 댓글창에 공장 옆 편의점으로 하자. 공장 옆 편의점으로 하자 하는데요. 지금 저희 제작진이 네. 우리 박형광 기자가 직접 녹음한 김건희 음성 지금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음성 먼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플레이 가능합니까?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걸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은 나중에.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인데 첫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 차고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통화하셨습니까? BP 패밀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의혹 가운데 해명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어떠셨어요? 목소리 느낌이나 감 어떠셨습니까? 김은지 기자님. 네, 뭐 사실 원래 약간 어눌한 말투를 사용해서 네, 네. 실제와 좀 다른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예. 짧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김건희 씨 목소리의 어눌함이라고 하는 게 준비를 한 것 같긴 하지만 또 저 준비된 게 네, 제대로 네. 다 소화가 됐나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본인을 낮추는 식의 말이 네. 어떤 점에서 굉장히 영리한 법적 멘트인가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그렇군요. 하네요. 그러니까요. 자, 네. 말씀 주시는 순간 박형광 기자 연결됐습니다. 네, 박형광 기자님. 네, 선배 안녕하십니까. 저 혹시 화면에서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 연결 가능합니까? 저희 현장 화면 가능하면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은 조금 어렵다고 하고요. 뭐 주변에 네네. 집회하는 인원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이제 김건희 씨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취재진들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중간 브리핑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취재진들은 다 빠졌는데 아직까지 그 유튜버분들 보수 유튜버들이 남아서 뭔가 본인들의 한을 한서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딱 김건희 씨 음성을 적확하게 네. 딱 녹음을 했어요. 취재 포인트가 제가 굉장히 또 선배가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불 받은 거 아니야?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다른 이제 기자분들을 통해서 네. 음성을 빨리 확보해서 넘겨드렸죠. 훌륭합니다. 훌륭하죠. 지금 제 옆에 구교영 기자, 김은지 기자 같이 있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네. 자, 한마디씩 질문하시죠. 네, 박형광 기자 현장에서 김건희 씨 모습을 네. 봤을 텐데 걸음걸이나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만 봐서는 설명이 잘 안 되고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어떤 걸음걸이였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 육안으로 제가 김건희 씨를 두 번째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후보 시절에 사과하느라고 기사가 나올 때 I believe. 네, 맞습니다. 그때와 지금 이제 두 번째 보는 건데 사실 그렇게 몸 상태가 나빠 보이진 않고 나빠 보이려고 하는 듯한 몸 상태였습니다. 네. 실제로 봤을 때는 화장도 굉장히 아파 보이게끔 화장을 하신 것 같아요. 색조가 많이 없는 화장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서 계단을 올라올 때쯤에 제가 포토라인에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사전에 비상계획 알고 계셨냐라고 네. 큰 소리로 하니까 그거를 인지하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옆으로 한번 왔다 갔다. 누구야? 하시는 걸. 네. 누구야? 이거 질문하는 사람 누구야? 박형광이
엉망이네?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호처에서 굉장히 처음 사전에 질문하지 말아달라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을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기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 같은데 포토라인을 보니까 이제 2층 실내 2층에 만들었는데 혹시 이제 네. 1층에 보통 이제 들어가기 전에 보통 하는 게 상례인데 그렇게 정한 이유가 네. 좀 있습니까? 그 원래 1층에서 하기로 했는데 비가 계속 간헐적으로 내려서 2층에서 이제 입장 발표를 하기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근데 비가 안 와가지고 중간에 비가 네, 그치지 근데- 않았습니까? 네, 현장에서는 자꾸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를 너무 많이 반복을 해가지고 경호처에서 이제 특검 쪽이랑 상의를 협의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앞에 서서 포토라인 서서 입장 발표할 때도 비가 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2층에서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을 박형광 기자가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비상경을 미리 인지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기자들이 질문을 준비할 때는 이제 그런 질문이 답이 왔을 때 그 다음 백 질문을 무엇을 할 건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혹시 박형광 기자는 김건희 씨가 어떤 대답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말을 이어갈지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사실은 본인이 팩트체크하신 거 아니냐 비상계엄을 혹시 사실상 주도하신 거 아니냐라고 추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시간이 너무 짧았고 그래서 혹시 국민께 사과하실 생각 없으시냐라는 질문을 추가적으로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 답을 더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 네. 이후에. 예. 아니 근데 저는 굉장히 그 본인에 대한 비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예 본인이 네네. 끊임없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사실상 대통령의 권력자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예. 대통령의 다름 아닌 그 비화폰을 가지고 행세를 한 건데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좀 표정이나 말에는 힘이 좀 없어 보이기는 해요. 예. 네네네. 그래서 현장에서 봤을 때는 태도, 계속 태도는 제가 이제 2층에 있지는 않아서 그 어떤 말을 할 때 그 눈빛은 잘 보진 못했는데 네. 이제 그 특유의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흔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이게 뭔가 좀 진심을 말할 때는 사람이 몸을 가만히 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또 몸 비트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 옆에 계신 분들은 다 변호인인가요? 아까 보니까 기자를 막 제지하기도 많던데, 하고 예. 막 그러던데요. 그 경호원과 변호인이 경호처에서 오신 분들이랑 아. 변호인 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기자 두 분이 질문하실 예. 때 두 분 예. 계셨고 예.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저기 신발 문수 예 신발 발 사이즈 네. 어땠어요? 발 사이즈는 못 물어봤네요. 물어보지가 못했네요. AI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네. 오늘 분명히 박형광 기자의 등장과 함께 이명수 기자도 아, 현장에 이명수, 있을 거다 그랬는데 이명수 어디가 있어요? 혹시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이명수 선배는 제가 못 뵀거든요. 그 이제 참 서울소리 대표님은 계셨는데 안 약하고 계시네. 아니, 이명 선배는 다른 취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별도의 예. 프로젝트가 있긴 네. 하는데 현장에는 간다라고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어디에 있는지 좀 확인해서 또 수배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박형광 기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잠시 후에 대통령실에서 만나요. 하나만 더 주면은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대통령님 출입 기자 아니에요? 네네네. 오늘은 특검 출입 기자네요 보니까. 네, 오늘은 특검 팀으로 왔습니다. 네, 대통령실 못 갈 것 같아요. 전천후 제가 봤을 전천후. 때는. 네. 아이고 우리 박형광 기자 너무 고생 많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박형광 기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부로 저 공장역 편의점이 됐어요. 예, 많이 응원한다는 메시지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박형광 기자 함께했습니다. 현장에서 진짜 전천후로 그러니까요. 네, 뛰어다니는 진짜 취재도 열심히 하고 기사도 잘 쓰고 대단합니다. 단독도 많이 네. 하고 어마어마합니다. 현장 예. 이야기를 해주니까 확실히 이게 예, 생생하고 날 그렇습니다. 것이어서 예. 더 의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장윤성 기자 신발에 집착하네. 기자라면 좀 큰 거에 집착해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춘석 의원. 네. 이춘석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제명 처리가 됐어요. 제명 처리가 됐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의 한동수 변호사, 아,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국민소통위원장의 김현, 전용기 두 의원이 임명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한동수 변호사님은 내란 특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국 혁신화 추천 아니었나요? 머리까지. 그러니까 정신 없습니다 지금. 예, 막 마구 돌아가고 있어요. 예, 예. 아니 근데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사실은 정말 센세이션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일단은 주식창을 열어가지고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문제는 또 차명으로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가지고 네. 민주당이 가진 윤리적 잣대 그리고 코스피 5천 시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여러 가지 그런 주식과 관련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어긋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결자해지라고 나갔지만은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고 더군다나 법사위원장이라는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서 계신 분이 이런 윤리적이지 않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제명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게다가 지금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정회에서 경제 2분과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AI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해충돌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어떤 선행매매를 했다라거나 이렇게 의심될 만한 사항들이 충분히 나온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코스피 5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부분일 텐데 저런 식으로 결국은 다들 아는 사람들끼리 뭔가 협잡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오해 아닌 오해를 만들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데 어쨌든 당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냥 꼬리 자르기 식으로 탈당해버리고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받겠다. 물론 이제 명분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지만 이 온당한 장관급 공직자예요. 예. 국회의원이면. 그리고 그렇죠. 사선입니다. 헌법기관이기도 하죠. 법사위원장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당의 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어제 밤에 저녁 8시인가요? 꼬리 자르기식으로 그냥 탈당하겠다라는 입장을 내세워서 저는 민주당이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뭐 면밀하게 보려고 했는데 역시 정청래는 하는군요. 네, 제명 처리해버렸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맞아요. 대해서도 네. 따져봐야 될 예. 문제다. 영등포 경찰서가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서 네. 이게 지금 현행범 맞아요. 네. 증거가 딱 잡힌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렇기 덕택지가 엄청난 특종을 한 아유, 겁니다. 어마어마한 특종한 예, 겁니다. 예, 이거. 예. 그래서 이거는 현행범을 잡은 거기 때문에 즉시 긴급 체포에도 무리가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범죄예요. 실명법상에 이런 식의 차명 거래 같은 경우에는 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네. 심지어 그 계좌를 빌려준 사람 같은 경우에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둘 다 입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두 분 다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 차명 거래라면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은 차명 거래가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 이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차땡땡 씨.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해명이라고 하는 주장은 네. 그냥 보좌진의 핸드폰을 실수로 가져갔고 보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게- 사실 주식해 보신 분들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다들 하더라고요. 아니, 거래할 때마다 비번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통상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 네. 그러면 도대체 보좌진의 비밀번호를 실시간으로 알고 있다면 보좌진과 이 이춘석 의원은 무슨 사이입니까? 네, 그러니까 가족입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사실 더 심각해질 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저 해명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부적절하네, 생각이 진짜. 들고요. 예. 핸드폰이 헷갈릴 정도의 사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해명을 하면 할수록 그 말이 꼬여가는 맞아요. 식의 네. 해명을 하고 있어서 초장에 진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많이 꼬여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풀려면 일파만파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 이춘석 의원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예.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법사위원장이라는 중요한 보직에 임명한 사람이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공동적인 책임론이 제기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고 더군다나 아까 김문지 기자도 잘 얘기했지만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예. 경제 관련된 활동을 한 것인데 물론 본인이 산 것으로 의심되는 세 가지 종목이 다 대형주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카카오페이라든가 LG CNS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KAI 파운데이션 모델 선정을 다스팀을 했는데 거기 네이버 클라우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해 충돌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고 결국은 법사위원장을 이제 이런 분을 임명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지지자분들이라든가 시청자분들이 불쾌한 감정을 표력을 하면서 원내대표도 이번 기회에 자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라는 게 이제 정청래 대표의 오늘 일성이긴 한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춘석 의원 같은 분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여튼 이제 사실 신뢰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이 사건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점검을 해본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벌백계하고 그리고는 기강을 잡는다는 차원에서 특히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금융범죄 엄단해가지고는 그런 부분으로 5천까지 가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폐가망신 뭐 사용이다 예. 이런 얘기 했어요. 맞아요. 대통령께서.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명확하게 기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참 좋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차명거래도 차명거래가 원포인트로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거.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국정기획위원이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지금 이걸 거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그렇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중요한 것은 본인이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없어요. 그렇죠. 주식 네. 관계된 게 가족 없어요. 명의로도 없어요. 참여정니까. 예, 이게 민주당에서 그토록 비판에 맞지 않았던 그리고 또 하나는 2024년도 이거는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네. 지적하는 건데 2024년도에도 동일한 휴대폰으로 예, 1년 보이는, 전에, 예. 이것도 이춘석 의원으로 의심되더라고요. 의심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뉴시스 보도인데 이름을 가려놓긴 했지만 사실상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차원에서도 이게 하루 이틀 내 일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처음에 이 사건을 이제 해프닝으로 좀 인지했던 민주당 의원들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약간 멈칫멈칫하다가 기자들이 작년에도 그런 게 적발됐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니까 그럼 이거 정말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예. 상황들을 좀 인지하기 시작하긴 하더라고요. 네. 뭐 저는 이제 이참에 좀 싹 다 정리를 해서 투명하게 그럼요. 뭐 예, 가야 된다. 선행매매와 관련돼 있는 의심이라고 하는 게 시장 신뢰의 핵심이거든요. 결국 그렇습니다. 지들끼리 짜고 치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개미만 손해 손해본다. 본다라는 게 우리 국장에 대한 가장 불신의 핵심이고요. 예. 그러니까 국장 안 하고 미장으로 탈출한다, 서학개미한다 이런 말 많았었는데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다들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보고 넘어간다면 예. 그 신뢰가 그냥 다시 무너지는 것이죠. 아니 근데 어제 이제 사진 촬영 장면에 따르면 네이버 주식을 뭐 분할 매도하고 있었다, 매도 팔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 6월 23일에 이제 네이버 주가가 29만 5천 원으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제 지금 현재 그 오늘 장이 열렸고 네. 22만 7,500원인데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다. 이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내렸다. 많이 네. 내렸다. 주식이 많이 빨리 팔아야 안 됐다. 보면 된다. 그 시간에 안 봤으면 안 팔았을 건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 뭐 하인리의 법칙인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뭐 1도짜리 지진이 계속 일어나면 언젠가 10도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적발이 되는 게 벌써 두 번이라고 한다면 그 앞서서 얼마나 많은 그런 행태들을 벌였을까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국회의원을 왜 했던 것이냐라는 생각밖에 들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뭐 특히 김건희 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엄단을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선행매매에 도움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사고 있는 기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반으로 봤을 때 예. 그럼 국회의원이라고 그냥 넘어가냐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예. 처벌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말씀 주신 대로 경제지 기자들도 전현직 기자들이 네. 전부 조사받고 네.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그거는 어떻게 기자들이 또 그런 대단합니다 진짜. 대포가 대단해요 진짜. 예, 뭐 띄우기를 하고 그 실제로 뭐 작전 세력처럼 움직이는 의심을 네. 사고 있어서 정말 기가 막힌 수준인데 하여튼 기자들도 그렇게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넘어가기 어렵고 이 밖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음주운전도요. 한 번 해서 안 걸리잖아요. 그럼요. 계속 하면 10번, 20번 해야 그러니까요. 걸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 굉장히 어렵다. 아니 코스피가 지금 장중 하락 중인데 공교롭게 세 종목 다 검색해봤더니 이춘석 효과인가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줄줄이 하락이에요? 종가를 봐야겠지만은 지금 오전 상황은 네. 그 셋 다 종목이 상황이 안 좋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아이고, 네. 개미들이 울고 참, 있겠습니다. 예, 개미들이 많이 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좀 살펴보긴 했는데 이 권성동 의원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하고 2차례 쇼핑백을 받았다. 1억 큰 거 한 장.
서포트. 야. 야. 예. 근데 저는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네. 단순히 권성동 개인 범죄가 아니라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2022년 2월에서 3월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이때가 딱 대선이고요. 네. 그 당시 대선에서 권성동 의원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을 네.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를 본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당의 문을 존폐를 결정해야 될 정도로 큰 사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대선 자금하고 연계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진짜 당의 문을 대형 닫아야 될 수도 스캔들이죠. 있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 2002년도 대선 이후에 대선 자금이 수사선상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계가 23년 이후에 예. 그 어떻게 보면 물론 수사라는 거는 이제 2002년도 좀 이후에 했지만은 대선 끝난 다음에 했지만은 대략 20여 년 후에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게다가 당시에는 대기업이 금품 공유의 주체였다고 한다면은 지금 종교가 지금 그러니까.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원 모집 과정에서도 일부 종교들이 예. 가입을 독려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라는 게 종교의 정치 개입과 맞물려 가지고 예. 특검 수사할 때 굉장히 큰 파장이 올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다른 거 다 떠나서 종교도 그냥 뭐 기독교 불교 이게 아니라 특이 종교들 아닙니까? 통일교, 신천지 여기가 뇌물을 건넸고 뭐 가방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현금이 지금 현금이 오고 간 거고 의심. 큰 절을 2번이나 하고 쇼핑백에 돈을 현찰을 받아가지고 권성동이가 간 거 아닙니까? 예, 뭐 물론 이제 권성동 의원은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 쇼핑백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특검에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곤 하는데 쇼핑백을 건네주는 걸 봤다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을 게 뻔할 뻔치 아니냐라는 그렇습니다. 취지로 특검은 보고 있는 것 예, 예.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대선 자금 저수지와 네.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이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예, 예. 우리는 건진 말고 제3의 라인이 있다고 했어요. 제3의 라인이 유력한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이 제3의 라인이 권성동 의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분도 지금 철컹철컹 뭐 수순으로 가는 당연히 거 조사를 할 아닌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예. 만약에 이런 그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한다면은 권성동 의원 자체가 조사는 기본이고 더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네. 보여집니다. 네. 네. 게다가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정보를 건넸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두 개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핵심으로 가는 중간고리에 권성동 의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수사가 제대로만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란 특검에서 그 내란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사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야기만 하고 또 최상병 사건에서 관련된 그 로비 의혹에 동원됐다라고 하는 의원들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이건 돈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진짜 큰 문이 열렸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네. 이거를 꼭 좀 살펴봐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 속기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뉴스로 돈 버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통제할지 검토해 봐라. 사실상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를 좀 도입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는 사실 그 진보 보수 불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왔을 때 경우에 따라서 이게 가짜 네. 뉴스가 아니라 오보일 경우에도 이게 그렇죠. 해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사실 건가요? 기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좀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제도라는 게 합리성을 띠면서도 현장에 적용력이 크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정청래 대표 우려하는 것처럼 실제로 오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현실 정합적인 제도를 내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단속 얘기했다라는 것은 저도 이제 국무회의 회의록을 봤는데 뭐 이렇게 내용을 검토해 보라는 것이지 그럼 언론의 보도만 보면은 바로 만들어라 이런 느낌인데 예. 제가 읽었을 때는 그런 문맥은 좀 아니었던 것 같다. 물론 이제 기자들이 발굴해 쓰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는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은 또 탄탄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일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그동안 덮어놓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횡행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검증 없는 가짜 뉴스 보도가 또 막 마치 그걸로 또 사실로 받아들이시는 예. 분들이 많으니까요. 이제 이런 것은
엄단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요 시기에 모스탄 방안이 맞닿아 있었나요? 모스탄은 그 이후이긴 맞아요, 합니다만 맞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소년원 이야기를 맞아요. 가짜뉴스로 맞아요. 제기했던 예, 것들이 예, 있긴 예. 한데요. 근데 전 이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잘 짚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형사처벌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민사로서 처벌해야 된다는 취지 이야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권 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보도들에 대해서 이제 형사처벌하려고 하면서 압수수색하고 괴롭힘 당했던 것들이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꽤 봐왔던 일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무혐의 받았던 경향신문 기자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보도까지 네. 나왔던데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를 하더라도 명예훼손 처벌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히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민사로서의 배상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물론 어디까지가 가짜뉴스고 팩트를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한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형사보다 민사로 접근하면서 이 문제를 좀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방향 자체는 맞다라는 생각이 네. 들긴 합니다. 우리가 그 내란은 끝났지만 여전히 내란의 이제 잔존 세력들이 도처에 남아 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앞서 얘기했던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 뭐 유병호 감사위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 문제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인권 침해 사례 내용만 하더라도 이거를 뭐 다 읽어드릴 수 없을 지경인데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게 오히려 정말 더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심각한 말이긴 너무 심각한 합니다. 말들을 네. 너무 많이 했는데요. 이 문제, 그러니까 다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12.3 비상계엄 끝났고 내란도 종식됐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고 여전히 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생명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고 그것은 뭐 군대는 국방부 방첩사 뭐 육사 위주로 그렇죠? 뭐 인권위는 인권위대로 감사원 다 권익위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자기가 설 자리를 잘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한 건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실제로 이제 인권과 관련된 철학이 지금 현재 위원장과 이재명 정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재명 정부가 가진 인권 철학이 정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은 범주에 계신 분이 인권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달이 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면에서는 차라리 심우정 전 총장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나갔잖아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네, 위원장도 본인 이런 그 후과가 치를 만한 여러 발언들을 많이 했고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자리를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차라리 깔끔한 것인데 왜 이렇게 노년에 이렇게 버티기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열심히 최일 국방 홍보원장 이야기를 함으로써 맞아요. 그러니까 직무 감찰을 하게 됐고 직무에서 이제 배제가 되는 배제됐습니다. 상황까지도 예. 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편의점을 비롯해가지고 이게 보도들을 열심히 했고 내부에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의 힘이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론 인권위 안에서도 여전히 애쓰고 엄청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러니까 더 좀 애써가지고는 몰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정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엄중함으로써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김은지 기자께서 굉장히 중요한 발굴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있을 때 용기 내서 이건 아니다라고 용기 있게 외침을 해주시면 그거를 언론이 받아서 연대에서 제 연대 참 좋아합니다. 솔리데리티 예, 광고도 연대. 예. 그래서 연대에서 같이 그 함께 밖에서 싸우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의로운 사회, 좀 더 공정한 사회, 좀 더 투명한 사회. 그러니까 어떤 직역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존중과 배려가 있으면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 이런 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막 자기 혼자만 그냥 다 모든 권력을 쥐고 뭐 그러게요. 왕처럼 행세하고 술 마시고 출근도 제때 안 하고 막 이런 방식의 무도한 건 이젠 더 이상 그렇죠. 예, 네. 한국 사회에서 통용돼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건 있을 수 그렇습니다. 없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끊임없이 언론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무슨 공직자처럼 뭐 대우받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언론의 역할, 사명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취재 편의점 오늘 8시부터 무지하게 달렸습니다. 네. 네, 무지하게 달리고 있는데요. 또 보니까 지금 그 김건희 씨가 오전 10시 23분부터 5대 의혹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저희들이 잘 종합을 해서 내일 아침에 더 따끈따끈한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또 있어요? 나온 서울경제 단독 보도를 보니까 네. 김건희 씨 조사를 오후 6시에 마칠 방침이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한번 봐야겠죠. 아픈가 예. 보네. 네. 약봉투. 예. 예. 아이고. 근데 진단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6시에 조사가 끝난다는 거고 예. 조서를 열람하고 9시에 나오겠다는 예.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마도 준비된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화를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6시에 못 끝내요. 그렇죠. 네. 예. 구속은 어떻게 될까요? 구속영장 청구서 아마 다 써놨을 거다. 이런 얘기도 그럼요. 있기는 네. 한데요. 예.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오후 6시에 마칠 방침이라고 하니까요. 또 나올 때 또 인산인해가 되겠네요. 우리 또 네. 기자들이 6시에 또 다 현장에 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이원 생중계로 현장과 스튜디오를 함께 엮어서 보내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수고하신 우리 강민재 PD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두 분 기자님과는 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